자, 통신이론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의미 시스템이라는 그런 챕터가 책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의미 시스템은 좀 여러분들 어렵겠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로 이제 계산 문제를 갖다가 위주로 했다라는 것. 이 부분이 대부분 일정에 포함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챕터가 바로 신의미 시스템 챕터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통신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풀이에 급수하고 변화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나머지 뒤에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의미 시스템 부분에서 이제 계산 문제를 갖다가 완전하게 이런 것으로 만드시고 풀이의 급수라는 것과 변환이라는 것 이런 개념을 통해서 주파수 스펙트럼에 대한 특성을 갖다가 정확하게 익히자. 스펙트럼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익히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보시면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게 이제 신의미 시스템 하면 모든 시스템을 갖다 의미하는데 시스템에 대한 특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특징이 어떤 것인지 그걸 갖다가 이해를 하게 되면 뒤에 부분도 똑같이 이 같은 특징을 갖다가 적용시켜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챕터 2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변복조 회로예요. 아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1장과 2장의 기출문제를 갖다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챕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장과 2장이 거의 한 30% 이상을 갖다가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그런 챕터가 되고요. 아날로그 변복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AM하고 FM, PM 이와 같이 세 가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PM은 잘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 되는 것은 AM과 FM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AM에는 우리가 DSB에 관련된 부분과 NC가 있고 SC가 있죠. 그 다음에 SSB, VSB 이와 같이 아날로그 변조 방식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많이 다루는 부분은 이와 같이 위에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상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면 SSB라든가 VSB에 대한 개념은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화와 PCM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갖다가 디지털 신호를 갖다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신호를 갖다가 디지털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PCM이죠. 갖다가 뭐 AD 컨버터다. 아날로그로 신호를 갖다가 디지털로 바꾼다. 이런 얘기인데 가장 기본이 바로 PCM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PCM을 갖다 우리는 파형부호하다. 이런 표현을 갖다 쓰고 있죠. 또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소스 코딩이다. 이런 표현을 갖다 쓰죠. 소스 코딩이다. 나중에 소스 코딩과 채널 코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뒤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바로 베이스밴드 전송이죠. 베이스밴드 전송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여기서 많이 기출문제에서 많이 활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디지털을 갖다가 신호를 갖다가 내가 그냥 디지털로 변환시켜서 전송하겠다. 즉 변주를 갖다가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변주를 하지 않겠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베이스밴드 전송을 갖다가 익히시면 될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DC 성분이 없어야 된다. 왜 DC 성분이 없어야 되느냐? DC 성분은 잡음에 약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내용을 갖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챕터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1장하고 2장 부분, 그 다음 3장도 이제 잘 나오죠. PCM 부분이. 그 다음에 잘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이 디지털 변조 방식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뭐 ASK, FSK, PSK. 자, 이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기존에는 PSK가 강세였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OFDM이 나오면서 FSK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형태로 떠오르고 있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기술에 해당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디지털 변복조 방식에서 ASK, FSK, PSK. 그 다음에 속도를 갖다가 좀 더 빠르게 보내고 싶다 하면 QM 방식을 갖다가 적용시켜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QM 방식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확률 이론 부분이죠. 확률 이론과 그 다음에 랜덤 변수는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확률 과정에서 랜덤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여러분들이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제가 실험 여기 규제 내용을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부화하는 부분인데 정보 이론이 상당히 내용이 까다롭습니다. 정보 이론에 대한 것. 자, 이것들 우리가 이제 부화시키는데 우리가 이제 부화를 하는 방법은 불락하고 비불락 관련된 부분이 있고 컨볼루션 코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코드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화하는 이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가장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마 8장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스펙트럼 하면 이제 CDMA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스펙트럼 확산이라는 그런 이론은 CDMA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다중화에서는 이전에는 CDMA 방식이 주가 되어 있었어요. 자, 기초는 처음에는 뭐 FDM에서 TDM, 그 다음에 CDM이 나오면서 CDM 강조. 그런데 요즘은 뭐가 대세입니까? FDM이죠. 그래서 항상 요즘에는 FDMA라고 하는 이 다중화 방식이 거의 시험 문제에 필수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다중화 부분에서는 CDMA 개념과 그 다음에 OFDM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좀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통신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요즘 위성통신, 광통신, 신기술 분야인데 이쪽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무선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통신 이론에 대한 구급과 실급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한두 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하는 형태로서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